자, 24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동아중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범위는 2-3, 3, 그리고 4-1까지니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것만 풀면 되겠죠. 1번부터 바로 문제 풀이하기 전에 답부터 불러놓을게요. 자, 1번에 동아중입니다. 1번에 3, 다음 2번에 4, 3번에 1, 4번에 3, 5번에 2개죠? 2, 4. 동아중은 정답이 2개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음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 2번, 9번 3번, 10번 4번 5번, 11번 1번, 12번 2번, 13번 3번, 14번 1번 5번, 15번 2번, 다음 16번에 3번, 17번에 1번, 18번에 5번, 다음 19번에 4번, 20번에 4번, 21번에 5번, 22번에 1번, 다음 23번에 2번, 24번에 3번, 25번 5번, 다음 26번에 2번, 27번 5번입니다. 문제 27개고요. 남양주 구리 지역 중에서 문항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문항수가 많은 것도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자, 문제 풀이 바로 해볼게요. 1번부터 봅니다. 자, 2-3 파트고요. 그림에서 막대자석 주위에 놓인 나침반 자침의 방향으로 바르게 된 것은 자, 막대자석 주변에 놓인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와서 이거 D극 정답인데요. 자, 이렇게 검은 부분이 N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S, 여기가 N입니다. N이 지금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끝났어요. D극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건데 위를 보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위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두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가와 나가 어떤 극인지 모르지만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주고받고 있고요. 가에서 나와서 N극이 있네요. 나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N극, S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가 제일 쓸 거냐? 양극에서 가장 쓸 거기 때문에 A 지점에서 가장 세겠네요. 옳은 거 볼게요. 가는 S극 틀렸어요. 가는 N극이고 나가 S극이겠죠. 착착 틀렸습니다. 가와 나 사이에는 미는 힘이 아니라 N극과의 서로 다르니까 인력이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할 거고 A점보다 C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 틀렸어요. A가 더 셉니다. 가와 나 사이의 간격을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진다. 그렇죠. 자석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자기장은 약해집니다. 4번 정답. B점에 나침반을 올려놓았을 때 올려놓으면 이렇게 가겠죠? N극은 나 쪽을 가리켜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N극입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3번 볼게요. 코일입니다. 자, 코일을 할 때는 자, 엄지손가락이 N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4개 손가락이 전류라고 했었단 말이죠. 자, 손 감을 겁니다.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요. 이쪽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뒤로 올라가네요. 자, 4개 손가락의 전류라 그래서 뒤로 올라간 다음에 앞으로 감았어요. 뒤로 올라가서 앞으로 감았단 말이죠. 자, 그럼 엄지손가락이 어디 있나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N극이란 얘기죠. 여기는 S극입니다. 자, N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나침반의 자침은 요렇게. 자, 방위표가 지금 오른쪽을 가리킨다. 오른쪽.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방위표는 없어요. 오른쪽 왼쪽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서 삥 둘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N극은 마찬가지로
N극이 오른쪽을 가리켜야 되겠네요. 둘 다 오른쪽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는 지금 Z축이잖아요. 자, X축은 왼쪽, 오른쪽, Y축은 위, 아래, A, B, Z축은 앞, 뒤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극 사이에 도선을 집어넣었습니다.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했을 때, 그럼 전류가 앞에서 뒤로, 그러니까 칠판 방향에서 내 몸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전류의 방향, 엄지를, 자, 볼게요. 다시 손가락 그려놓고요. 자, 4개 방향이, 다시, 엄지가 전류죠? 엄지가 전류, 4개,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손바닥의 방향이 힘,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입니다. 자, 전류부터 해볼게요. 전류를 내 몸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찔러 놓고요. N에서 S니까 오른쪽,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4개 손가락을 S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손바닥은 지금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C, 간단하죠? 이거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전동기죠. 전류 보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네요. 자, A 부분 해볼게요. Z축이니까 앞으로 전류가 흘러가야 되니까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푹 찌른 상태에서 N에서 S로 가야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개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손바닥이 지금 아랫부분을 향하고 있단 말이죠. 아래 가리킵니다. 그럼 반대 B는 해볼 것도 없이 위를 가리키겠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 체크하면 되니까 이거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해볼게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도 코일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틀렸어요. 바뀝니다. 자, 코일의 회전 방향이 바뀌는 게 2개가 있는데 전류의 방향을 바꾸거나 N극과 S극을 반대로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력을 받아서 코일이 돌아가죠. 이런 거 세탁기, 선풍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림에서 A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아래쪽으로 받고 있죠. 틀렸습니다. 자, 그림에서 A 부분과 B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A는 아래쪽, B는 위쪽이니까 반대 방향 맞죠? 자,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코일의 회전 속도가 변하죠. 전류의 세기가 세졌을 때 더 세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틀려서 답은 2번과 4번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간이 전동기에 대한 설명. 자, 자석이 여기 있고요. 자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 건전지가 있기 때문에 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 전지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이 코일이 뺑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돌아갈 건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전기력, 자기력의 상호작용으로 코일이 돌아간다는 내용이 있고요. 5번 볼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코일이 돌아간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은 5번이죠. 전기력과 자기력이라고 얘기하면 전기력은 인력, 청력이 있는 거고요. 자기력도 인력, 청력이 있는 거예요. 인력과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기장과 자기장 사이에서 상호작용으로 의한 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일이 돌아간다. 굳이 1번과 5번 중에서는 5번 선택해야 되는데 1번 체크했으면 틀리는 거겠죠. 2, 3, 4번은 방향이 바뀌면 얘가 반대로 돌아가는데 더 빠르게 회전한다. 자석의 극을 바꾸면 이게 회전 방향이 바뀌는 건데 더 빠르게 회전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다 틀렸고 N극보다 자석의 S극보다 N극을 코일 쪽으로 설치하면 코일이 더 빠르게 관련 없어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정답은 1번, 5번 중에서 찾아야 되면 5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전원장치에 연결된 두 금속 막대가 있어요. 알루미늄 막대. 먼저 분석하고 나서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류. 내 몸 쪽으로 전류가 지금 흘러오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이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들어가고 있다면 나와 라 사이. 이 둘 중에 하나 쪽의 방향으로 얘가 움직여야 될 건데 해볼게요. 내 몸으로 엄지손가락 찔러놓고 NSS, N에서 S. 위에서 밑으로 자, 손가락에 4개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손바닥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알루미늄 막대는 나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크롬선이 찝혀 있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전류계와 전압계의 이와 같은 원리. 이거 맞습니다. 전류계와 전압계에 어떤 원리가 사용되냐면 전류가 흐를 때 받는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발생하는 힘 때문에 전류계의 바늘과 전압계의 바늘이 움직인다. 이거 맞거든요.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지면 알루미늄 막대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세기가 더 센 자석으로 바꾸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을 때 알루미늄 막대가 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건 틀렸죠. 현재 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반대로 했으면은 라로 움직여야 됩니다. 다음, 니크롬선에 연결된 집게, 이거 있죠. 이게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자, 이 집게를 봤을 때 이 C가 찝혀 있는데 C를 A 쪽으로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A로 넘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봐봐요. 길이를 봐야 되는데, 자, 도선의, 자, 저항을 공부할 때 저항은 비례한다. 뭐에?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죠. 일단 구했어요. 자, 길이가 길어져서 저항이 커졌단 말이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줄어들죠. 자, 전류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집니다. 자, 저항이 커지고 전류가 작아졌기 때문에 얘는 좀 살살 움직이겠죠? 알루미늄 막대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 틀렸습니다. 자, 천천히 움직인다. 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8번 보겠습니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 적용한 원리를 물어봤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4번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원리 다른 거 읽지 않을게요. 그림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달의 지름 라지 t 이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측정해야 하는 값은 요거 두 개입니다. 스몰 l과 스몰 t. 눈에서 구멍까지의 거리하고 종이에 뚫린 구멍의 그 지름을 측정하면 되겠죠. 구멍의 지름과 눈과 종이 사이의 거리. 이거 라지 L 있잖아요. 얘는 실제로 측정이 안 돼요. 됐어요? 이걸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니? 측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멍까지의 거리하고 종이에 뚫린 구멍의 지름 이거 두 개만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거다. 라지 L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얘 틀렸고 얘 틀렸고. 달의 지름을 결국은 우리 계산해가지고 찾기 위한 거니까 라지 D 들어가도 다 틀려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 볼게요. 지구의 공전입니다. 공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모두 고르라 그랬죠. 공전은 1년에 한 바퀴 한 바퀴 누가 누굴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공전이라고 합니다. 도는데 한 바퀴 1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365일 동안에 약 1도씩 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나타나는 거니까 연주운동 들어가죠. 연주운동. 들어가면 무조건 공전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계절 들어가죠. 계절은 하루 만에 바뀔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의 주기로 해서 4번 바뀌는 거니까 3번 바뀌는 거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주 들어갔죠? 틀려요. 1주 틀려요. 1주 틀려요.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1주 운동 무조건 자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1주 운동이라는 뜻은 1일을 주기로 나타나는 운동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전에 관련된 거고 태양이 별자리 사이를 이동하는 현상 이거는 태양의 연주 운동이죠. 태양의 연주 운동이고요. 다음에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것도 이것도 태양의 연주 운동한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답은 4번, 5번이었어요. 11번 볼게요. 그림은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자리의 움직임. 이건 자주 나오죠? 별표 해놓을게요. 자, 여기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얘가 북극성이에요.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에서 나로 갔네요. 시간은 1시간에 15도 갑니다. 이거는 자전 관련된 내용이죠. 자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천체의 별이죠. 별의 일주 운동이 나타날 건데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북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모든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1시간에 15도씩 1시간에 15도씩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나의 위치에 있을 때 여기가 새벽 1시래요. 1시. 그쵸? 여기가 새벽 1시면 가는 3시간 전이겠네요.
45도면은 3시간이잖아요. 1시간에 15도니까. 3시간 전이면 밤 12시, 11시, 밤 10시. 저녁 10시 되면 되겠다. 밤 10시. 1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볼게요. 천체 일주운동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 지구의 자전 방향은 실제 운동이죠. 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서에서 동입니다. 천체 일주운동 방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기 때문에 겉보기 현상, 겉보기 운동 둘 다 관계없고요. 동에서 서입니다. 동서, 서동. 답은 2번이고요. 겉보기 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서에서 동으로 운동하는 거는 태양의 연주 운동. 이거 기억해 놔야 됩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를 공전하는 달의 모습 되겠습니다. 태양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얘가 달이 음력으로 1일, 여기 삭, 얘가 15일, 얘가 망의 위치고요. 보름달이 관찰될 거다. 이런 거 알고 있죠? 여기가 상현, 얘가 하현, 달일 겁니다. 자, A, B, C, D, E, F, G, H까지 이에 대한 설명. A는 상현달, E는 하현달. 그렇죠. C는 망의 위치, G는 사의 위치. 그렇죠. 자,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섰을 때 이때가 사기고 음력 1일부터 얘를 먼저 찾으라 그랬습니다. F는 초승달, 초승달은 H가 초승달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F는 금음달 되겠습니다. 자, 다시 F는 초승 틀렸고 H 금은 반대로 됐습니다. 3번 틀렸고요.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 음력으로 7, 8일경 날짜까지 외우라는 거네요. 이 날짜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한 달에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걸려요. 자, 한 달 걸리면 여기서부터 반대쪽까지 오는데 반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15일이죠. 그럼 4분의 1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7, 8일. 여기까지 오는데 한 21, 2일 정도 걸린단 말이죠. 됐나요? 한 달에 한 바퀴 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7, 8일 맞고요. D 어디 있을까? D는 망과 하연 사이에 위치한다. 여기 망이고요. 얘가 하연이니까 망과 하연 사이에 이 달이 위치하죠. 이 달은 이름이 없습니다. 정답이고 틀린 거는 3번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볼게요. 그림은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 되겠습니다. A, B, C, D, E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A는 달의, 여기 달이죠. 달의 그림자가 생겼어요. 달의 본 그림자. B는 달의 반 그림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지구의 그림자가 있을 건데 지구의 본 그림자 안에 달 D와 E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지부터 볼게요. 자, 태양 앞을 달이 막아섰어. 이때 생기는 게 일식인데요. 달의 형태는 달의 모양은 사기고요. 자, 본 그림자에서는 객이 일식, 낮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반 그림자에서는 부분 일식, 마찬가지로 낮에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EDC 볼게요. 자, 지구의 본 그림자에 달이 모두 들어왔을 때 이때 객이 월식이 나타나고 이는 지구 본 그림자의 달의 일부가 가려졌을 때 이때 부분 월식이 나타나는데 C는 달의 반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 있죠. 지구의 반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 있죠. 이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살짝 어두워진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달의 위상은 망이에요. 자, A에서 객이 일식 어딨나? 객이 일식 맞고요. B에서 부분월식 B 어디 있어? 부분월식 틀렸고요. B에서는 부분 일식이죠. A, B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A 여기 B 일식이죠. 월식이 아니라 일식. A, B 지역에서 보면 달은 망의 위치, 사계 위치에 있겠죠. 달이 E에 있을 때 이 어딨나? 여기죠. 부분 월식이 나타난다. 정답입니다. 1번과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의 이름이 옳게 짝지어진 거. 과거에 물이 흘렀던 행성, 화성이죠. 태양계 행성 중에서 밀도가 제일 작은 거 토성이고요. 자전축이 공전궤도면과 거의 나란하게 돌고 있는 거. 이거는 천왕성 되겠습니다. 천왕성. 각각의 특징이 전부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화성, 토성, 천왕성. 2번 넘어갑니다. 자, 16번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 안쪽, 지구의 공전궤도 바깥쪽. 일단 이거는 내행성과 외행성을 구분하는 건데요. 내행성, 외행성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자, 내행성은 수성과 금성만 내행성이고 외행성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구는 뺍니다. 지구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행성도 외행성도 아니고요. 가나다라가 각각 어떤 행성인지 확인해 볼게요.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한 거 금성입니다. 대극점이 나타나는 거 해왕성이에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위성수가 많은 거 이거 목성이고요. 토양에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어서 붉게 보인다. 화성입니다. 화성. 자, 그러면 내행 수성 금성 나와야 되는데 지구의 공전궤도와 가만히 있어봐라. 답이 기억 리을이라고? 16번에 3번이라고요? 3번 아닌데요. 금성, 위성, 붉게 3번 아닙니다. 자, 볼게요. 금성은 내행성이고요. 내행성. 나머지 해왕성, 목성, 화성 전부 외행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역만 내행성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외행성이라서 답은 16번에 1번입니다. 3번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7번입니다. 이거 목성이네요. 목성과 토성입니다. 두 행성의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외행성은 외행성이 아니고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행성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외행성, 저기. 목성형 행성의 특징 맞고요. 태양까지의 거리가 지구보다 가깝다, 지구보다 멀고요. 위성이 많고요. 단단한 표면은 없습니다. 지구에 비해서 부피가 큰 편입니다. 답은 1번밖에 없어요. 목성형 행성 두 가지. 자, 다음 그래프는 평균 밀도와 반지름. 반지름은 크면서 밀도는 작은 거. 반지름은 큰데 밀도는 작다. 얘가 목성형 행성이고 평균 밀도가 크고 반지름이 작은 건 지구형 행성이죠. A에 속하는 거 찾으라 그랬어요. A, 지구형 행성은 수, 금, 지, 화. 지구, 화성, 해왕성, 토성, 목성 아니고 철왕성, 해왕성, 목성, 토성 다 아니고요. 지구와 화성 찾으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19번 볼게요. 가나다 표면과 대기에서 관측되는 현상들을 나타내겠습니다. 가는 흑점, 나는 코로나, 고리 모양이니까 이거 홍염입니다. 홍염. 자, 가는 주변의 온도보다 낮아서 검게 보입니다. 흑점은 주변의 온도보다 2000도씨가 낮아요. 2000도씨. 낮다. 나의 기체의 온도는 태양의 평균 온도보다 높아요. 수백만 도씨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는 온도가 굉장히 높다. 가와 나는 모두 계기일식일 때, 흑점은 계기일식일 때 안 보이죠. 흑점은 태양의 광구 표면에 있는 건데 달이 가려버리면 보이지가 않죠. 달은 불꽃이나 고리 모양 등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4번 정답이고, 가와 달은 태양의 대기, 흑점은 태양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20번 볼게요.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 극대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극대기. 예,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지구에서 장거리 무선 전파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 나타납니다. 흑점수는 많아지고요. 오로라의 발생 범위가 넓어집니다. 넓어짐. 태양풍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태양풍이 세지기 때문에 오로라가 더 많이 보입니다. 더 중위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원래는 고위도에만 있단 말이죠. 홍염, 플레어 발생 빈도가 많아진다. 기억, 니은, 리을 4번. 21번입니다. 4단원 광합성 파트 A, B, C, D, E 이름 써볼게요.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려진 물 모양이잖아요. A, 물입니다. 공기 중에서 들어온 광합성할 때 필요한 기체 이산화탄소. 처음으로 만들어진 양분, 포도당. 포도당은 곧바로 녹말로 전환되겠죠. 자, 광합성 산물 중에서 하나 더 나오죠. 얘 산소입니다.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다. 햇빛이 있는 낮에 일어날 수 있고요.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A는 물관을 통해, 물이니까 물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B는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들어오고요. C는 광합성 최초의 산물인 포도당이고요. D는
포도당이 잠시 저장되는 형태, 녹말 맞고요. 이는 불을 끄는 성질이 아니라 불을 더 지피는 성질이죠. 불이 더 붙게 만드는 성질인데 그걸 조연성이라고 불러요. 어떤 물질이 연소하려면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산소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조연성이 있기 때문에 불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이 산소에 갖고 있죠. 답은 5번 틀렸습니다. 22번 볼게요. 광합성 할 때 황색 BTB용액입니다. 입김을 이렇게 불어놓으면 우리 입김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BT병액은 전부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갖고 있으면 BT병액은 노란색이 되거든요. 자, 황색도 노란색이에요. 자, 그리고 A, B, C가 있어요. A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그대로일 거고요. 자, 검정말을 B와 C 두 개에다가 넣어놨는데 B는 검정말이 햇빛을 받고 이산화탄소가 여기 들어있죠. BT병액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광합성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모했을 겁니다. CO2 소모하고 나면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뀌죠. 자, 그런데 C는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놨기 때문에 태양빛을 못 받아요. 빛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죠. 광합성을 못한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색깔은 노란색으로 그대로입니다. B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초록색 BT병액에 날숨을 불어넣었을 때 색이 황색으로 변하는 까닭은 이산화탄소 때문 맞습니다. B와 C의 색은 파란색이 아니라 B만 파란색이고 이는 광합성에 물과 산소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광합성할 때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소모한다, 사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이라서 기억만 맞고 답은 1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어둠 상자에 들어있었어. 이게 뭐죠? 토끼풀, 클로버라고 하는데 클로버를 어둠 상자에 한번 싹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던 토끼풀 안에 들어있던 포도당, 녹말 같은 거 전부 다 사용을 하고 나서 엽록체 안에 포도당과 녹말 같은 양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A는 셀로판지로 감싸놨고 B는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놨어요. 그러면 A만 따로 또 광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A의 엽록체 안에 포도당과 녹말이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에탄올에 물 중탕을 합니다. 물 중탕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 이거. 물 중탕을 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엽록소는 녹색입니다. 이 녹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반응시켰을 때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엽록소를 미리 제거하죠. 탈색 과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에 한번 헹구고 나서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에 반응시키면 엽록체 내부에 녹말이 들어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지겠지만 녹말로 전환시킨 다음에 저장하고 있겠죠. 자, 얘랑 아이오딘이랑 칼륨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청람색으로 관찰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에탄올을 풀에 넣는다? 에탄올에 풀을 넣어서 토끼풀 얘기하는 거죠. 물 중탕하는 이유는 온도를 높여서 광합성을 더 잘 일어나게 한다? 틀렸습니다. 토끼풀을 집어넣는 이유는 탈색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안에 있는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오딘이랑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A의 토끼풀은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광합성을 했거든요. 이 실험을 통해서 광합성 결과 설탕 아닙니다. 녹말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만 맞아서 2번입니다. 24번 볼게요. 자, A.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일정 부분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해진다는 뜻이고요. A에 들어갈 요소는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되고요. 자, 광합성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거는 온도가 됩니다. 간단하죠. 빛의 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여기는 온도이기 때문에 답은 3번. 다음 25번입니다. 자, 이 실험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은 어떻게 되느냐. 전등이 1개 켜진 거, 2개 켜진 거, 3개 켜졌을 때 점점 많이 켜지면 빛의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세져서 광합성 양이 늘어나죠. 광합성을 빨리 합니다. 자, 광합성량이 늘어나면은 산소를 많이 발생시킬 거고요. 산소가 많이 발생되면 얘는 빨리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3개 켜놓은 요 놈이 제일 빨리 떠오릅니다. 기억은 요 중간값을 가지면 되겠네요. 내용 볼게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라서 아니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억은 209보다 크다? 그렇겠죠? 크겠죠? 265, 한 230, 40쯤 되면 될까요? 자, 209보다 커야 됩니다. 더 늦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자, 비커의 잎이 떠오르는 이유는 산소 기체 때문이죠. 그렇죠. 광합성에서 산소를 만들었으니까요. 전구의 개수를 계속해서 늘리면 시금치 이파리 조각이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5번 아닙니다. 5번 아니고요. 기억 틀렸고 리을도 틀렸고 니은 디귿 3번 체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시간 이후가 되면은 광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일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라서 답은 3번 체크해야 됩니다. 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25번에 2번이 아닙니다. 25번에 잠깐만요.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25번에 5번이 아니라 3번. 26번 증산작용 관련한 문제 보겠습니다. 자, A, B 밑에 부분 볼게요. 바로 볼게요. A, B, C를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거. 위에 거 안 봤어요. 상관없어요. 활발하게 일어나는 순서 B죠. B부터. 얘가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C입니다. A는 증산작용을 못해요. 왜냐면 잎이 없거든. 잎이 없으면 증산작용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B와 C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C는 비닐봉지를 덮어놨기 때문에 내부의 습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면 증산작용을 잘 못합니다. B, C, A 2번이죠. 27번 마지막 문제 증산작용입니다. A가 공변세포고요. B는 기공이고요. C는 표피세포입니다. 자, 여기서 뭘 더 확인하고 싶으냐. 공변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죠? 엽록체가 들어있어요. 엽록체에서 뭐 하겠죠? 엽록체에서 광합성 하겠죠. 광합성하고 나면은 포도당을 생성하기 때문에 공변세포의 농도가 상승하죠. 농도가 상승하니까 주변으로부터 물을 흡수할 거고요. 빵빵해지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바깥쪽으로 휘어집니다. 자, A는 B쪽 세포벽이 더 두껍다. A는 B쪽 세포벽, 안쪽 세포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공변세포는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습니다. 맞아요. B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거 맞고요. C는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서 투명한 거 맞고요. B를 통한 증산작용으로 인해 식물은 체온 조절할 수 있고요. B는 잎의 앞면 틀렸어요. 뒷면에 기공은 식물이 뒷면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틀린 거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